올림포스 몇 쪽이죠? 90쪽, 91쪽 귀납적 정의하고 수학적 귀납법 나왔죠? 요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항이 마이너스 5인 수열이 있대요. 뭐 등차인지 등비인지는 모르겠어요. 마이너스 5. 근데 요거를 해석 잘해야 돼. 요 이제 관계식을 보니까 an 플러스 1 요거 an 넘기면은 an에다가 a3을 더한 거죠. 얘는 어떤 상수잖아. 얘를 해석해야지. 직전항에서 다음항으로 넘어갈 때 일정한 상수함을 계속해서 더해 나가는 거야. A3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럼 이거 무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이고, 이 일정하게 더해 나가는 상수값 A3가 바로 뭐가 되더라? 공차가 되겠죠. 공차를 계속해서 더해 나가야 되니까. 따라서 공차를 D라고 한다면 D는 A3랑 똑같고요. A3는 초항, 아까 마이너스 5였죠. 마이너스 5에다가 몇 D 더한 거예요? 1D 더한 거네. 좌변, 우변으로 논다면은 D가 5가 나오겠네요. 맞나요? 요거 D 넘기고 마이너스 5 넘기면 5 나오죠. 따라서 일반항 AN은요. 일반항 구할 필요도 없겠다. 우리 A12 구하라 했으니까 A12는 초항에다가 11D 더한 값이죠. 초항 마이너스 5고요. D는 방금 구한 우리가 5니까 답이 53번이 되겠네요. 이해하셨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14번입니다. A5가 16분의 3이고, 요 지금 관계식 양변 2로 나누어 보면은 a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분의 1 an이다. 이전항에서 다음항으로 넘어갈 때 일정한 수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수를 계속해서 곱해 나가죠. 이거 등비수열이겠죠. 등비수열이면서 공비가 몇 자리? 마이너스 2분의 1자리인 등비수열이다. 그럼 우리는 초항부터 7항까지 합이네요. 결국 초항과 공비는 구했으니까 초항만 알아내면 끝이네. 그럼 초항을 A라고 한다면은 얘는 A5를 R의 4제곱으로 나눈 값이죠. 왜? R의 5는 초항에다가 R의 4제곱을 곱한 거니까. 그럼 방금 R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란 거 구했으니까 요거 16분의 1이고요. A5는 문제에서 16분의 3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답이 3입니다. 초항이 3. 따라서 S7은 우리가 초항부터 7항까지 하면요. 1-R분의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요거 플러스로 바뀌겠죠. 1-R분의 초항 3. 1 공비 마이너스 2분의 1의 몇 제곱? 7제곱이 되겠네요. 즉 분모는 2분의 3이고요. 분자 계산하겠습니다. 3 곱하기 1 마이너스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128분의 1인가요? 좀 숫자가 좀 커지네. 분자 분모에 3분의 2 곱해버리세요. 그럼 분모는 없어지겠죠. 그럼 분자에 3분의 2가 앞에 있는 3과 곱해지니까 2고요. 곱하기 뒤에 거는 1 플러스 128분의 1이니까 128분의 129. 따라서 약분하면은 64분의 129. 답이 2번이 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15번 갈게요. 15번 보니까 요거 우선 초항하고 두 번째 항이 각각 6과 1로 주어져 있고요. 요거 먼저 풀어볼게요. 요거 넘기자. A2n 플러스 1이라는 항은 A2n 마이너스 1항에다가 3이 계속해서 더해 나간 거죠. 그러면은 얘는 우리한테 뭘 말해주고 있느냐? n에다가 1 집어넣어 보면은 좌변은 A3고 우변은 A1에다가 3 더한 거고요. n에다가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A5는 A3에다가 3 더한 거죠. 즉 홀수 항들만의 관계식이 나와요. 얘를 가지고 우리가 뭘 알아낼 수 있느냐? 홀수항 A1, A3, A4 쭉쭉쭉 있다고 했을 때 이 홀수항은 다음 항으로 이거 4가 아니라 5죠. 홀수항만 놓고 봤을 때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다 이 소리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면은 문제에서 지금 분자 보니까 A21 구하라고 했어. A21.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원래는 20칸 차이가 나는데 홀수만 따오니까 10칸 10D만큼 같겠죠. 이해했어요? 원래는 20칸 간 게 맞는데 A1에서 A21까지 홀수만 떼었으니까 그거의 절반 10칸 공차 10D만 더해주면 되겠네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면은 A21은 초항이 아까 몇으로 주어져 있었어? 문제에서 6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6에서
10 곱하기 D가 지금 몇이냐 얘들아? 아까 3이었죠? 따라서 36이 나옵니다. 36. 그 다음에 이번엔 짝수항 보겠습니다. 짝수항 옆에다 쓸게. 요식 가지고 쓸게요. 로그 3에 요거 진수끼리 나눗셈 하면은 a 2n분의 a 2n 플러스 2가 1이고요. 요거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a의 2n분의 a의 2n 플러스 2가 3의 1제곱 3이랑 똑같아야 되고 결국 a의 2n 플러스 2가 3 곱하기 a 2n이에요. 그럼 얘도 지금 일정한 수가 곱해지니까 등비수열임을 알겠죠. 그럼 얘는 무슨 뜻이냐? n에다 1 집어넣으면은 a2 얘네다 2 집어넣으면은 여기다가 몇을 곱한 게 3을 곱한 게 a4가 나와야 되고 짝수만 지금 따온 거니까 여기다가 3을 곱한 게 a6 요렇게 쭉쭉쭉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짝수 번째 한 등만 뽑았을 때 등비수열 공비가 3짜리. 그럼 a8, a10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3을 총 4번 곱하면 되겠네. 아까 a2가 문제에서 1로 주어져 있었어요. 초항이. 따라서 a10은 그냥 3의 4제곱이 되겠네요. 그럼 뭐요? 81인가? 따라서 a10분의 a21은 81분의 36 약분하면 9분의 4 답이 4번이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16번입니다. 초항과 두 번째 항이 각각 3과 2로 주어져 있고 요거는 일일이 대입하는 문제겠다. 지금 점화식, 즉 관계식이 지금 요렇게 주어 있어요. 이전 항에다가 2를 곱하고 5를 빼라 이 소리죠. 이해하셨나요? 아 근데 얘는 지금 2칸씩 차이가 나죠. 2칸씩. 그럼 A1이 문제에서 주어져 있으니까 A3 값 구할 수 있겠죠. 2칸씩 차이 나니까 요 직전 항에다가 몇을 곱하고 2를 곱하고 5를 빼라 이기겠네요. 2칸 차이 나니까 A5, A7 통째로 구해보겠습니다. 요 A5는 직전 항에다 방금 1 구했죠. 1에다가 2 곱하고 5를 빼라 마이너스 3. 얘는 직전항 마이너스 3에다가 또다시 2를 곱하고 5를 빼라. 그럼 마이너스 11이겠죠. A7 구했고 A2 짝수항을 오른쪽에 바로 구해보겠습니다. A2 2로 주어져 있고요. 그럼 A4 2칸 떨어진 항은 요 직전항 2에다가 2를 곱하고 5를 빼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고 A6은 여기다가 또 2 곱하고 마이너스 5 하면 몇이냐? 마이너스 7이냐? 따라서 A6 마이너스 A7은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1이므로 답이 4입니다. 4번. 그 다음에 7번 넘어가겠습니다. 17번. 방금 한 거랑 유사해. 요 이전항에다 2를 곱하고 5를 뺐죠. 물론 2칸 차이 났지만 얘도 AN에 대한 1차식 꼴로 표현되어 있죠. 가보겠습니다. 그럼 초항이 뭔지 모르겠어. 초항 그냥 A라고 합시다. 요거 초항 A로 놓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항은 직전항에다가 A에다가 K를 곱하고 4를 더하라며. K도 모르고 A도 모르지만 이 값이 문제에서 지금 몇으로 주어져 있어? 1로 주어져 있네요. 1번식이라고 합시다. 그럼 우리 A5까지 한번 나아가 봅시다. A5, A3는 1이 요 직전항이겠죠. 직전항에다가 몇을 곱하고 K 곱하고 4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K 플러스 4고요. A4는 여기 직전항이니까 직전항에다가 또다시 K를 곱하고 4를 더해라. 좀 복잡해지겠네요. K제곱 더하기 맞나요? K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4. 그럼 마지막 A5는 얘가 직전항이니까 K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4에다가 또다시 K를 곱하고 4를 더해라. 그럼 마지막 항은 K세제곱 더하기 4K제곱 더하기 4K 플러스 4가 나오고 얘가 문제에서 지금 몇으로 주어져 있는 거야? 36으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요거 이항시키겠습니다. 그럼 K세제곱 더하기 4K제곱 더하기 4K 마이너스 32가 제로고요. 요거 이제 조립제법 써야 돼요. K에다 2 집어넣으면 8 플러스 16 플러스 8 마이너스 32가 딱 0이 나오네. K가 2일 때. 그럼 2를 가지고 조립제법 씁시다. 개수만 떠오면 1, 4, 4 마이너스 32. 우리가 찾은 건 2.
그대로 내려오니까 1 곱하면 2, 6, 12, 16, 32, 0. 따라서 요 위에 있던 3차 방정식은 2를 근으로 가져야 되니까 k-2고 k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16은 인수로 갖는다. 얘가 0이겠죠. 그럼 여기서 근이 k값 2 나오고요. 여기서는 판별식 4분의 d 쓰면은 9 빼기 16 허근 나와버려. 허근. 그러니까 얘는 선상에서 제외되는 거죠. K가 문제 맨 뒤에 실수라고 했으니까. 그럼 K가 2고요. 얘를 다시 어디다가 쏙 집어넣어주면은 슉 1번식에 집어넣으면 A값 나오겠죠. 2K 플러스 4가 1이므로 K값 몇 분의 몇? 마이너스 2분의 3. 답 1번. 넘어가겠습니다. 18번입니다. 얘는 이 직전항의 요 아래 첨자가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지금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 식이 달라요. 그럼 내가 A1 뭔지 모르겠으니까 또 A라고 해볼게요. A1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A2로 넘어갈 때는 요 다음 항을 기준이 아니라 요 직전항 A1이 지금 짝수예요, 홀수예요. A1, 1은 홀수죠. 그러니까 위에 거 따라가는 거야. 마이너스 붙이고 플러스 2. 마이너스 A 플러스 2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는 직전항이 짝수였으니까 아래식으로 쓰면 되겠네. 그럼 AN 마이너스 A2가 요거였으니까 여기다가 그대로 2를 빼주면 마이너스 A고요. A4 여기서 또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는 직전항이 홀수였으니까 위의 자리 AN 대신에 마이너스 A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A 플러스 2이므로 A 더하기 2고요. 마지막 A5 넘어가겠습니다. 직전항이 짝수였으므로 아래식에다가 집어넣어버리면은 A 플러스 2에 마이너스 2. 오, 그냥 A가 나오네요. A5가 결국 A랑 똑같고 요거 없어지니까 문제에서 A5가 7이라고 했네요. 따라서 그냥 다섯 번째 항이 초항 A와 같고 얘가 7이다. 답 4번. 그 다음에 이제 19, 20, 21이 수학적 기납법인데 문제가 좀 이제 기납법을 워낙 어려워하기도 하고 문제 자체 풀이가 좀 길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기납법은 보통 이렇게 빈칸 뚫기 문제로 나와. 그래서 이 빈칸이 있는 전후 맥락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겠죠? 지금 우리는 6의 2n 플러스 1 플러스 1이 몇의 배수? 7의 배수임을 보이고 싶어요. 그럼 우리 선생님 2번부터 증명 시작할 때요. 우선은 기납법은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는 거니까 요 식에다 k 집어넣으면은 6의 2k 플러스 1제곱의 플러스 1이 7의 배수니까 얘를 7m으로 놓은 거야. 7의 배수니까. 7의 배수는 7 곱하기 네모꼴이니까. 그게 요 지금 두 번째 줄이에요. m은 당연히 자연수겠죠. 그럼 우리의 목표를 선생님이 항상 먼저 적어놓고 시작하라 했어. 우리는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함을 보여야 돼. 그럼 여기 k 자리 대신에 k 플러스 1 집어넣으면 6의 2배의 k 플러스 1 플러스 1 또다시 플러스 1이죠. 즉 6의 2k 플러스 세제곱 더하기 1이 6의 배수, 얘도 6의 배수여야 되니까 6 곱하기 네모꼴로 표현되는지를 볼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목표로 나아갈 때 어떤 걸 조정하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니까 여기 지수 6의 2k 플러스 1제곱이 6의 2k 플러스 3제곱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6의 2k 플러스 1제곱에다가 몇을 곱해야 될까요? 즉 6의 제곱, 그래야 지수법칙에 의해서 요거 두 개 더하면 2k 플러스 3이 나오겠죠. 이해하셨나요? 거기다가 여전히 상수항 1이 더해져 있어야겠네요. 요거 계산 몇이냐? 36이죠. 따라서 우리는 36 곱하기 6의 2k 플러스 1 플러스 1 요거 처리하는 거야 지금. 따라오고 있나요? 따라오고 있죠. 근데 문제에서 위의 식에서 요거 이항시키면 6의 2k 플러스 1이 7n 마이너스 1이잖아요. 여기 쏙 집어넣으면 되겠네.
따라서 36 곱하기 요 식이 어떻게 바뀌느냐? 7m-1로 바뀌고 플러스 1. 그럼 얘는 요거 두 개 곱한 거 계산 안 하겠습니다. 36 곱하기 7m.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36인데 뒤에 플러스 1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35가 되겠죠? 요거 한 칸만 내릴게요. 좀만. 그럼 얘들아, 결국 우리가 구하고 싶은 요 값이 지금 6 곱하기 네모꼴로 써야 되잖아요. 미안해요. 이거 7의 배수임을 보여야 되는데 이거 6이 아니라 7이죠. 7 죄송합니다. 그럼 얘를 결국 7로 묶을 수 있잖아. 7로 묶으면은 요거는 36엔만 남고요. 뒤에는 몇이에요? 5가 남겠네. 그럼 끝났죠. 가는 아까 6의 2k 플러스 1 앞에 곱해져 있는 상수이므로 이 친구가 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7 곱하기 네모꼴로 써진다. 7 곱하기 네모꼴. 얘가 지금 나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A가 문제에서 가에 들어갈 수 36이고요. FM이 36M-5이므로 A 36 더하기 여기서 F1 구하면은 31이죠. 31 계산하면 답이 몇이죠? 67이 답이겠네요. 이해하셨나? 넘어가겠습니다. 20번입니다. 다음은 n이 4 이상인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요게 성립함을 귀납적으로 보인 일부예요. 일부. 1번 생략하고 여기 n이 특이하게 k일 때가 아니라 m일 때로 했네. 왜냐면 k가 요 문제에서 쓰였기 때문이야. 별다른 의미는 없어. 그럼 n이 k일 때 요 부등식, 여기 별표 부등식 k는 1부터 m까지 로그 2의 k가 m보다 크다가 되겠죠. 지금 n 대신에 m 집어넣었으니까. 이게 성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목표를 먼저 적으라고 했어요. 쌤이. 항상 n이 k 플러스 1일 때를 보여야 돼. 지금. 야, 여기 아까 선생님 좀 이상하다. 여기 m이라고 했는데.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요 윗끝이 m이었죠. 요거 자리 대신에 m 플러스 1이 들어가는 거고 우변에 m 플러스 1보다 크다임을 보이면 돼. 항상 처음에서 끝으로 향할 때 이 좌변을 어떻게 조작해 줄지를 보이면 된다 했어요. 그럼 여기서 얘를 일반항으로 본다면은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이 양변에 m 플러스 1번째 항을 더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얘를 뭐 일반항이라고 한다면은 m 플러스 1번째 항을 더해야 우리가 여기 윗끝이 m 플러스 1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일반항을 요거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m 플러스 1 집어넣으면 되겠네. 따라서 우리는 요 좌변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얘를 m 플러스 1로 맞춰주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지금 뭐 더한 거예요? 아이고야. 쌤이 자꾸 실수한다. 얘는 요렇게 쓸 수 있다고. k는 1부터 m까지 원래 로그 2의 k에서 m 플러스 1을 직접 대입한 마지막 항 로그 2의 m 플러스 1을 더했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m항까지 함 m 플러스 1번째 항. 근데 지금 1번 맨 위에 가정에서 얘가 m보다 크다며. 그럼 얘는 m 더하기 요거 그대로 더한 부등식 성질에서 로그 2의 m 플러스 1보다 크지 않을까요? 그럼 얘가 가가 되겠네. 얘가 지금 가예요, 가. m에다가 뭘 더한 것보다 크냐고 물어봤어요. 가 구했어. 이해하셨나요? 그런데 뭐 이제 이렇게 했나봐요. 조작을 했나봐요. 네, 어차피 가 구했으니까 얘는 크게 의미는 없어. 물론 이렇게 그대로 따라가는 것도 좋아요. 그럼 임으로 결국 결과가 나와야 되죠. 우리가 나오고 싶은 결과가 뭐라고? 요 m 플러스 1을 집어넣은 값, 우변에도 m 플러스 1 집어넣어야 되니까 얘가 m 플러스 1보다 크다임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좀 결론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나가 m 플러스 1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가. 가와 나 구했네. 그럼 문제에서 얘가 fm, 얘가 gm이라고 했으니까 f7은 로그 2의 8, 즉 3이 나오고요.
G9는 10이 나오겠네요. 9 더하기 1이니까 요거 두 개 더하니까 답이 몇이다? 13이 나온다. (21번)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귀납법 마지막 문제고요. 풀이가 좀 깁니다.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이제 귀납법의 의미를 파악하는 건 중요하지만 요 위에서 아래로 논리를 전개해 나갈 때 이 식을 조작하는 거에 좀 더 초점을 둬서 한번 해볼게요. 잘 봐. 여기 그냥 가운데부터 시작할게요. 마찬가지로 n이 m일 때 먼저 볼 거예요. 보통 k인데 여기 k라는 문자를 이미 사용해서 m이라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m 집어넣으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2k-1. 그럼 여기도 n 대신에 3m 플러스 1 마이너스 2k 전체 제곱이고 우변에도 여기 n 두 개 있죠. m 집어넣으면은 m제곱에 3m제곱 플러스 1. 지금 여기서부터 얘를 가지고 m 플러스 1일 때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얘를 가정하고. 그럼 여기 m 대신에 m 플러스 1 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m 더하기 1일 때 2k 마이너스 1. 여기다가 m 플러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3m 더하기 3인데 여기 플러스 1 있으니까 3m 더하기 4에 전체 2k 제곱인데 얘가 우변에 m 플러스 1의 제곱 그리고 여기 또 m 플러스 1 집어넣으니까 3배의 m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1. 얘의 임을 지금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좀만 이쁘게 적어볼게. 요렇게. 우리의 목표는 요걸 보이는 게 목표야. 그러면은 요렇게 생각해봐, 얘들아. 얘가 목표야. 얘를 보여야 돼. 좌변을 가지고. 얘가 보이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마지막 다 있죠, 다. 다는 볼 것도 말 것도 없어. 결론이 이렇게 끝나야 되니까 얘가 다예요, 다. 문제에서 다를 뭐라고 놓냐고 했냐면은 HM으로 놓는데. 그럼 H1 먼저 구할 수 있겠죠. 1 대입하면 2의 제곱이니까 4. 여기는 3, 4, 12에다 1 하니까 13. 우선 H1 50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 풀이에서 어디까지 끝난 거냐면은 지금 여기까지 한 거야. 여기가 여기까지야. 똑같죠? 이제 얘를 한번 이제 이 흐름대로 쭉 가볼게. 가를 구합시다. 가는 시그마 k는 1부터 갑자기 m 플러스 1이 n번째 항까지 나와버렸어. 우리 방금 20번에서 한 거랑 똑같은데 얘는 m 플러스 1번째 항까지 합이고 얘는 n번째 항까지 합이야. 그럼 여기 뒤에다가 뭐만 더해주면 돼요? 그렇죠. m 플러스 1번째 항만 더해주면 위에랑 똑같잖아. 즉 m 플러스 1번째 항을 직접 구하란 거예요. m 플러스 1번째 항이란 거는 k 자리에 k 어딨어? 여기에다가 m 플러스 1 대입한 거죠. 그럼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m 플러스 1 집어넣으면 앞에는 2m 검은색으로 할게요. 2m 플러스 2에서 1 빼지니까 2m 플러스 1. 여기는 3m 더하기 4에 요 통째로 m 플러스 1 대입하는 거죠.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2의 제곱. 그러면은 요거 앞에 거 그대로 쓰고 좀 귀찮아도 그대로 써볼게요. 그래야 여러분들 중간에 이게 빠지는 거 없이 비교하기 좋을 것 같아. 얘는 m 플러스 2의 제곱이겠죠. m까지 합에다가 뒤에 더한 거. 요게 가 아니에요? m1까지 합에다가 가 더한 거. 아, 얘가 가가 되겠구나. 얘가 가고 가를 문제에서 fm으로 주어졌죠. fm. 문제에서 f1 구하라고 했네요. f1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몇이냐? 3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9. 27. 벌써 두 개 구했어. 그러면은 이제 쭉 가서 나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미쳐버려, 얘들아. 나를 보니까 진짜 뜬금없다. 요 나가 포함된 두 번째 줄을 보니까, 요거 두 번째 줄 보니까 갑자기 3m 플러스 4가 아니라 3m 플러스 1 마이너스 2k 제곱으로 바뀌고요. 얘가 3배의, 너무, 이게 진짜 복잡하다. 2k 마이너스 1에, 어차피 나가 이제 gm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gm으로 놓을게요.
GM-4K. 아까 여기 있는 가는 FM으로 그냥 잡을게요. FM. 이렇게 써진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요 사이에 이제 어떤 과정이 결국 들어가가지고 요 GM 자리를 채울 수 있을까? 요걸 고민해야 되는 거야. 지금 요거만 구하면 끝나니까. 근데 여기 왼쪽 맨 첫 번째 한 길이 비교해봐. 요 플러스 3이 플러스 1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3을 2하고 3으로 쪼갰다는 거야. 뭔 소리냐? 다시 2K-1에다가 요 3M 플러스 2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려고 이 4를 1까지 쪼개고 3-2K 요렇게 쪼갰다는 거예요. 그래야 요거 두 개 더해야 4 나오니까. 지금 이 논리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했어? 얘들아? 그 다음에 뒤에 똑같이 이제 FM 있겠죠? 얘 그냥 편의상 FM으로 잡자고. 그러면은 여기서 줄 하나씩 계속 추가해 볼게요. 잘 따라와봐. 좀 풀이가 깁니다. 아이고야, 얘가 빠졌네. 좀만 더 내릴게. 그럼 과연 여기다가 또 어떤 조작을 해줘야 될까 보니까 결국 요 마지막에 3m 플러스 1-2k가 나와야 되잖아. 그럼 요거 밑줄 친 3개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요거 두 개 자리 바꿀게. 마이너스 2k 플러스 3으로 놔도 되냐? 요렇게. 그럼 얘를 하나로 본다면 결국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고 볼 수 있나요? 완전 제곱식 쓰려고 하는 거예요. 잘 봐. 요 뒤에 거를 요걸 통째로 a로 본다면은 요거 a 플러스 b의 제곱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3m 플러스 1-2k 전체의 제곱. 잘 따라와야 돼. 플러스 2배의 ab. 요거 두 개 곱하면은 3 곱하기 3m 플러스 1-2k. 따라오고 있나요? 플러스 b제곱. b는 3의 제곱이니까 9. 더하기 fm이겠네. fm은 사실 의미 없어요. 뒤에 계속 붙어다니는 녀석이니까. 그럼 이제 시그마는 분배 가능하니까 얘를 여기다 분배하고 여기 뒤쪽에다 분배하면 되지 않을까? 이 뒤쪽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곱하면 6이니까 6을 이제 이 뒤쪽에다 전개하면은 18m 플러스 6-12k고 뒤에 상수항 9. 그럼 18m 마이너스 쌤 암살이 안 되네. 12k 플러스 15인가요? 따라오고 있니? 15랑 12k 자리 바꿔버릴게. 플러스 15 마이너스 12k. 어차피 요거 앞에 거 먼저 분배하면은 요거 나오죠. 그럼 요 녀석이 요 뒤에 이 녀석과 만나서 분배해야 돼. 그럼 얘 몇으로 묶을 수 있어? 3으로 묶으면은 6m 플러스 5 마이너스 4k 아닙니까? 그럼 요렇게 분배한다고 치면은 그냥 한 줄만 더 추가할게요. 요거 잠깐 옆으로 빼자. 요거 아까 뭐 진짜 풀었으니까. 한 줄만 더 추가할게요. 그러면은 요 분배한 거, 얘랑 얘 분배한 것만 적어봐. 그럼 시그마가 여기에 딱 곱해지니까 3은 상수항이니까 앞으로 튀어나가고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2k-1이 분배됐는데 3 아까 튀어나갔으니까 얘만 남겠죠. 6m 플러스 5-4k 아니에요? 지금 얘가 얘랑 똑같아야 되잖아. 따라서 gm이 나오네. 빨간색으로 할게. 얘가 지금 gm 자리겠죠? 나머지 다 똑같으니까. 따라서 g1 값은 6 플러스 5니까 몇이다? 11이다. 아까 구한 거 다 동그라미 쳐볼게. 27, 11, 52. 더하면 몇이냐 얘들아? 63 더하면은 답이 90이겠네요. 38이니까. 그래서 답이 5번이다. 이렇게 놓을 수 있다. 요거는 이제 귀납법 문제 중에서도 이제 앞뒤 식을 조작하는 문제였고요. 좀 난이도가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